각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은 충청권과 영남권의 순회 경선을 치르고 국민의힘은 후보 간 토론회를 엽니다. 수사 무마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해경 총경이 서해 해경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타박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압은 없었다는 서해 청장의 말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방 안에 고립돼 있던 99살 할머니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입구했습니다. 이 경찰은 점퍼에 물을 뿌려 얼굴을 감싼 뒤 불길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민영방송의 기념식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영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과 영남권의 순회 경선을 치르고 국민의힘은 토론을 거쳐 다음 주 초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균형 발전을 키워드로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 모두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노무현 정부 이후 주춤하던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충청권과 영남권의 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펼쳐지는데 상대적 비중이 높은 충청권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주말이 지난 뒤에는 호남권과 수도권 유권자 공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캠프별로 다음 주 중 호남 지역 대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6일 토요일은 호남 권역, 27일 일요일은 수도권에서 순회 경선을 마치고 곧바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열차가 출발합니다.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를 일궈내는 힘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 주말 사이 연이어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4명의 후보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27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하고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본선 경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 사업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올린 인공지능 사업 예산 670억 원 중 기재부는 25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 광주의 AI 데이터 센터 운영 예산 등 민생 예산 대부분이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지역 사업 대부분이 미반영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예산의 추경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정부의 전남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과대학 모집 인원 동결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라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총장은 대학 통합 결단의 공공적 가치를 깊이 인식해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2027년엔 반드시 결실을 보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해해양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사건 종결을 압박한 해경 본청 소속 총경이 이명준 서해청장으로부터 타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장을 발탁한 총경에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라며 서해해경청 A 수사팀장에게 수사 종결을 압박한 해경본청의 B 총경. 그는 이명준 서해청장과 통화하던 중 이 청장이 A 팀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 팀장은 이 청장의 고교 동문이 주요 피의자로 있는 400억대 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사람 보는 눈도 없냐고 나한테 타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놈을 다 올려가지고 이게 시끄럽게 하냐고. 과거 A 팀장을 서해청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인물이 B 총경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해청장의 타박성 전화를 받은 B 총경은 아랫사람으로서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A 팀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장의 외압은 없었다는 서해청의 해명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B 총경은 A 팀장이 걱정돼 전화를 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수사 중단과 좌천성 인사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상급자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청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서해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항이라고만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경은 다음 주 초 해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 수사 외압과 부당 인사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분포로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전남 보성에서 불길에 휩싸인 주택에 고립됐던 90대 할머니가 구조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박유민 경위가 겉옷에 물을 뿌리고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에 가족들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담장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가며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재 현장 영상을 촬영하던 경찰. 주민과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옷을 뒤집어 쓰고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고 1분 뒤 경찰이 누군가를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의식은 온전치가 않고 걷지 못한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작게. 문을 제가 부수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제가 살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둥켜 안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있다는 말에 뛰어든 이는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박유민 경위. 의식이 희미해져갔던 95살 할머니는 다행히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감동을 준 박경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성군과 전남경찰청은 박경위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했던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 신청을 제출하며 회생 신청 1년 7개월여 만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정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과 위니아전자, 위니아의 회생 절차 마무리 시한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는 350억 원 정도이며 회사 측은 더 이상 M&A를 진행할 수 없어 회생 절차를 포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5억 5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증가했지만 냉장고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의 경우 석유 제품 수출이 감소한 반면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K리그의 자존심, 광주FC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는 사우디리그 최강자 알힐랄인데요. 광주는 불가능은 없다며 다시 한번 승리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ACL이 16강전에서 일본 비셀고베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쓰며 8강 진출을 확정지은 광주. 창단 첫 진출한 국제무대에서 K리그에서는 유일하게 ACL이 16강전 문턱을 넘었고 시도민 구단 최초로 8강 행까지 이뤄냈습니다.
짊어진 수많은 타이틀에 어깨가 무거울 법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진짜 또 목숨 걸고 앞으로는 다시 없을 경기라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매 경기 임하다 보면 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카로운 프리킥과 수비수를 뛰어넘는 활동량으로 기적의 8강행에 힘을 보탠 광주의 엔진 박태준. 16강전 이후 상무 입대가 예정돼 있었지만 팀 승리를 위해 군 입대도 미뤘습니다. 8강전 상대는 사우디 리그 최강자 알 힐랄. 맞붙어 보고 싶은 선수까지 콕 집으며 단단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후백 네베스나 말콤 같은 선수를 만나가지고 한번 그 선수들이랑 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몸으로 겪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정효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2년 만에 다시 광주로 돌아온 에이스 헤이스. 최근 K리그1에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물오른 경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16강전 원더골의 주인공 아사니와의 막강 호흡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We go to Al Hilal to make a good game and have chance to win, of course. This is normal. It's 11 versus 11. Because maybe you go to semi-final or final. This is crazy, yeah. But it's possible. 4강행 티켓을 두고 펼쳐지는 광주와 알힐랄의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26일 새벽 1시 반에 시작됩니다. 광주는 불가능은 없다며 다시 한번 승리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방송 플랫폼 변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민영방송인을 격려하기 위한 한국 민영방송인 날 기념식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영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역 밀착형 정통 시사 프로그램 시사터치 따따붙다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전국 10개 민영 지상파 방송사가 민영방송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개 민방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도 민영방송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송 플랫폼은 다양해지는 반면 소유와 편성, 광고 등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혁신과 미래를 가로막는 광고 규제, 협찬 규제, 또 심의 규제, 편성 규제가 시대에 맞게 개선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KBC와 KNN, TBC, TJB 등 1차 민방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역 문화와 여론을 담아낸 그동안의 역할을 되새기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국 민영방송대상 시상식에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벽을 통해 지구촌의 분열과 갈등을 진단한 주연방송의 세계의 벽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DMZ를 가지고 있는 그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과감하게 세계의 그 모든 경계를 한번 탐구하고 우리의 경계에 대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KBC는 지역 밀착형 정통 시사 프로그램 시사터치 따따붙다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따붙다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저널리즘 본질에 충실하게 전달한 소구력 있는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한국민영방송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여론과 문화를 담아내는 창구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